유방암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유방에서 발생되는 악성 종양을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남성에서도 유방암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30, 40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비교적 높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승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보는 암종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라서요. 아마 유방암 진단되시거나 많이 이제 고민되셔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콘텐츠들이 뭐 다양하고 너무 많은데 사실 참고하시기에는 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내용들이 달라서 비교적 최근 내용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혈액종양내과는 사실 두 가지 분과가 합쳐져 있는 과라고 볼 수 있고요. 혈액내과는 그 중에서도 많은 경우는 혈액암 환자들, 혈액에서 생기는 암을 보는 과이기도 하고, 암은 아니지만 혈액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쉽게는 뭐 빈혈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문제들을 같이 보는 과가 되고요. 종양 쪽에서는 좀 암에 관한 고형암이라고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데, 뭐 폐암이라든지 간암,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유방암 등등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이런 걸 담당을 하는 과가 됩니다. 네, 유방암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유방에서 발생되는 악성 종양을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암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어디서 생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세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장암 환자인데 신장암이 폐로 갔다 라고 할 때 이제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신장암이 폐암이 됐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거는 신장암이고 여전히 신장암이 폐로 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방에서 생긴 암이기 때문에 이거 유방암이고, 혹시 전이가 생겨서 유방암이 간으로 갔건 폐로 갔건 여전히 유방암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는 유방암에 준해서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방암은 유방에서 생긴 악성종양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악성종양이란 건 양성종양의 반대가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양성종양이라고 하면 그냥 전이나 뭐 이런 게 생기지 않는 비교적 좋은 병을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떼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악성종양 하시면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전이가 될 수 있거나 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암을 얘기합니다. 유방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여성암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보건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다 보면 뭐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같이 생길 수 있는 암이어서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여전히 의미를 갖고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사실 양성종양은 유방암으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암보다는 암 전 단계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편의상 그냥 암으로 같이 취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유방암의 종류는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어떤 세포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이제 다양하게 되는데, 유방이라는 조직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세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이 주로 하는 역할을 유즙, 우리나라 말로 뭐 쉽게 얘기하면 젖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유즙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을 것이고, 그럼 만들어진 유즙을 이렇게 날르는 관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서요. 어떠한 세포에서 암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유방암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방암의 대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즙을 만들어내서 나르는 관에서 생기는 암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약 75%에서 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유방암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런 관상세포암, 유방암의 그 관에서 생긴 암을 보통은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유방암의 종류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는 치료하는 입장에선 유방암이 어떠한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수용체를 무슨 수용체 갖느냐에 따라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그리고 헐투 양성 유방암, 그리고 아무런 수용체도 없을 때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고요. 그게 사실 이제 치료와 관련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예후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방암의 종류라고 하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방암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암 중에 발생률이 1위고요. 2008년까지는 상당히 증가되는 폭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연당 6.7%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2008년도부터는 이유가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약간 증가율이 줄어서 약 4.3% 정도로 올라가는 추세인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거나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사실 그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추정하건대 우리나라도 이제 식생활이 많이 서구식으로 식생활이 변화가 되었고 체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원인이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원인 중에는 유방암의 발생 원인, 위험 요인 중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남성에서도 유방암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비율이 현저하게 좁고 아마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성 유방이 남성 유방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조직이 풍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진단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남성 유방암이 전체적으로 빈도는 좁지만 그 원인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유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가만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암은 보통 이제 고령에 집중이 됩니다. 역시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에서 좀 더 높은 비율로 10만 명당 100명 이상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다른 암이나 뭐 서구와도 뭐 비슷한 추세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특이한 점이 그 전의 연령, 3, 40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비교적 높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왜 그렇게 서구와 다른 특징을 보이는지 확실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뭐 가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갖고 있는 보건학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3, 40대 이제 젊은 나이는 비교적 이제 아이를 키워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령에 유방암이라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치료에 여러 가지 또 요구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힘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요. 사회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더 야기하게 됩니다. 증상은 사실 초기에는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게 오히려 특징이고요. 대부분 이제 하지만 그 중에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게 된다면 그냥 별로 통증 없고 증상도 없는데 뭔가 만져져서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사람들끼리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오히려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든지 뭐 아니면 목욕탕에 갔다든지 그런 데서 만져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뭐 병원 가보시라고 권유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초반에 거의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병이 좀 진행이 되면 이게 점점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유방 덩어리나 아니면 겨드랑이 이런 것들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유두가 함몰이 된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좀 더 딱딱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더 진행이 됐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전이가 돼버리면 전이가 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 전이가 많이 되게 되면 뭐 숨이 차다든지 뭐 간에 전이가 되면 뭐 간에 뭐가 딱딱한 게 만져진다든지 복부 불편감이 있다든지 또 유방암이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뼈인데 뼈 쪽에 전이가 되면 뼈에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유방에서 시작된 병이라든지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기, 2기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진단이 안 되면 림프절이라는 유방암의 그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통로, 림프절에 전이가 되고 거기를 시발점으로 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더 흔하고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수용체 얘기를 드렸었는데 특히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종류는 조금 더 성질이 급하고 전이를 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단계를 꼭 거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진단하는 편이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나 예후에서나 더 좋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기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암세포를 보여주는 부분이 대부분 없어진 걸 볼 수 있고 좀 부작용을 피하게 되고 효과는 더 좋은 이러한 치료 전략을 표적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